자, 기분 좀 바꿔볼게요. 분위기 바꿔봅니다.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이거 노래 가사 같은데요, 전현 평론가님. 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본래도 실력이 출중했지만 그동안 특정 이미지에 가려져 있던 여배우 세 분, 요즘 이미지 변신으로 굉장히 화제라고 하는데요. 어허. 먼저 에마 부인 시리즈 하면 떠오르는 배우 딱 있으시죠? 저는 안 봤어요. 예, 바로 안소영 배우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이미지가 갇혀 있었는데 최근에는 예능이라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와, 이 배우 정말 어마무시한 누군데요? 배우입니다. 이정은 배우입니다. 어머! 개인적으로 저는 이정은 배우님이 무명일 때 만난 적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예. 또 이정은 배우님과 아주 친한 그 배우 김수진 씨가 저의 친구이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정은 배우님의 활약은 사실 연극계에서 유명했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사실 무명 배우로 불렸었죠. 그러셨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영화제에서 수상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누구보다도 이정은 그 자체가 장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계십니다. 또 다른 배우, 네. 배우 황석정 씨입니다. 어? 근데 황석정 배우가 굉장히 사실은 국악에도 조예가 깊고 한데 얼굴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예, 한때는 약간 코믹한 이미지로만 특정 배역에만 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매력을 선보였다라고 하네요. 이 세 분 중에 과연 어떤 분이 가장 변신에 성공했을지 야.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데 점수를 매기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뭔가 완전히 달라진 나를 보여준다. 뭔가 팔색조 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근차근 한 분씩 짚어볼까요? 먼저 안소영 씨는 대체 어떤 매력이, 어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있을까요? 신민섭 기자님? 네, 최근에 한 방송에서 25살 된 아들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예전 정말 에마 부인은 정말 옛날 일인데 그 이후에도 안소희라는 이름은 워낙 그 레전드이기 때문에 남아있지만 그렇죠. 뭐 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25살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25년 동안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좀 집중하면서 연예계를 떠나 있었고요. 저도 꽤 오래전에 좀 안소희 씨가 연예계 컴백하려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었던 걸 취재했던 기억이 있는데 잘 안 됐었고 이번에도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뭐 싱글맘 이제 뭐 25살이면 다 키웠으니까 다시 본인의 영역으로 돌아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꽤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안소희는 섹시한 여배우죠. 안소영 씨. 네, 그런 안소영 씨 같은 경우에 그런 섹시한 이미지를 버리고 이제는 좀 영화계에서 좀 연기력 잘하는 배우로 인정받고 싶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야, 이게 이번에 처음 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싱글맘으로 25년 동안 아들을 키웠다. 야, 삶이 진짜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이 시기만 요 정도 시대만 하더라도 싱글맘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예전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저 누구야? 저 누구애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싱글맘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시각이 이제 견디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이제 미국의 삶이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식당 일도 하고 네. 단란주점에 뭐 김치 장사 이런 걸 안 해본 것 없을 정도로 다 하면서 7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다시 뭐 또 한국 와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저렇게 그러니까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저 아이를 그 당시에 네. 어떻게 해서 낳게 되고 싱글맘이 됐을까? 네. 그 사연을 방송에서 한번 털어놨는데요. 그래요? 아이 이제 아빠가 그 당시에 이혼남이라 그래서 만났었대요. 이혼남이라고 만났으면 이혼한 상태에서 만났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위장 이혼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유부남이었던 거죠. 아이고. 근데 본인 입장에서도 이제 그 관련해서 한 가정을 깨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세상에. 했고, 그리고 또 이 뱃속에 이 소중한 아이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늦은 나이에 한 임신이라 그래서 결국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결국 싱글맘이 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본인의 신경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치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마 이 사연 들으시고 지금도 카리스마 넘치는 안소영 씨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한때는요, 안소영 씨가 충무로 극장가를 누비고 다녔다. 이런 거 기억나실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아닙니까? 아이, 더 멋이 있으시죠. 언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네. 뭐 통행 금지 막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에마 부인 저게 아마 통행 금지 해제 영화기도 하고 예. 또 저게 심야 영화 처음이기도 하고 네. 에마 부인이 좀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뭐 극장에 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막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경찰까지 이렇게 이제 아마 동원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너무나 이제 만나보고 싶었던 배우분이 네. 이제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안소영. 근데 보통 안소영하면 섹시한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예,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진짜 절절한 어떤 인생사가 저 노래에 막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손정임 변호사님, 근데 앞서 잠깐 뭐 여러 가지 옛날 사진들이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이 봐도 와 스타일 대단하다 멋지다 막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 요즘 같으면 이제 걸크러쉬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여성 팬들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이미지와 또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도 혼재되어 있는 뭐 우리나라의 영화계의 역사를 썼다. 그렇죠. 제1대 에마 부인이죠. 이때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극장이 정원이 1,500명입니다. 네. 근데 무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5,000명이 이제 인파가 몰려서 어머. 사실은 질서정연하게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영화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제18회 백상예술대상 여자 신인 연기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세상에 와. 그럼 그 이후로 정말 연기 대상도 타시고 많은 작품을 하셨을 것 같지만 네. 돌연 연예계를 떠나다 보니까 갖가지 아니 왜 안 나타나시냐 설이 돌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후처로 갔다, 뭐 사업이 실패됐다, 연예계 환멸설이다, 뭐 이런 의혹에 시달렸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마 부인이 많은 인기를 가져다주고 스타성을 만들어줬지만 이 에마 부인이 내가 평생 나의 굴레가 될 줄은 나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대로 된 연기를 해보지 않아서 이미지가 그렇게만 구축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제는 섹시 이미지를 벗고 본업 연기에 이제 충실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참 인생의 뭐랄까요? 아이러니랄까요? 자신을 전성기로 이끌어줬지만 이제는 꼬리표를 떼어놓고 싶은 안소영 씨예요. 그래서 이런 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배우라는 인식보다는 뭐 옷을 잘 벗는 뭐 포르노 배우 같은 인식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제 고통이 좀 많이 컸었죠. 길거리 이렇게 지나다니면 보통 남자들이 야 가슴 좀 한번 내놔봐 뭐 이런 식의 말을 서슴지 않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사실 제일 마음 아파요. 말타는 섹시 배우 에마 부인에서 이제는 박자 타는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늘 변치 않고 안소영 씨의 그 활동을 다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시는 팬분들 많으실 테니까요. 이 많은 분들 앞에 또 멋진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세 분 중에 뭔가 또 팔색조 매력 완전히 달라진다. 근데 이분은요. 국내에 계신 시간보다 해외에 계신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신민석 기자님. 네, 배우 이정은 씨 이야기인데요. 지난달 19일 날 그 영국 런던에서 제7회 런던 아시아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작은 영화제였는데 요즘에 워낙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큰 행사가 돼가지고 네. 한국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헌트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였던 이정재 씨, 어허. 그리고 비상선언의 임시완 씨, 그리고 오마주의 이정은 씨가 직접 런던에 가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했고 영화제만 한 게 아니라 한국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음식들이지 않습니까? 네. 음식 관련 행사도 굉장히 크게 열렸는데 여기서 이정은 씨가 최고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해외 영화제 오마주가 초청되면서 초청되면도 가가지고 행사해야 되고 상도 받으시고 뭐 그러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 사실은 그 흥행력만 놓고 보자면 헌트나 비상선언이 훨씬 많은 관객이 들었지만 오마주가 굉장히 해외에서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 이정은 씨에게도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정은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출연 제안이 왔는데 이걸 고사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본인 얘기 들어보면 자기보다 더 잘할 만한 배우가 있는 역할이면 고사를 하고 뭐 본인이 그런다고 뭐 예술 영화나 이런 것만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건 꼭 얘기가 됐으면 하는 영화다 싶은 걸 출연한다고 하고 또 워낙 본인이 소소한 이야기거리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받고 막 그런 막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배우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배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당당하게 월드스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영화로 상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 보는 관객이 30명 있으면 네 소원대로 20만 갈 수 있어. 아르바이트? 약판사라고 감독님께서 더빙을 좀 맡아주시면 어떨지. 대본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필름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 마지막 영화일지도 모르죠. 뭐. 자넨 끝까지 살아나 숨을 헐떡이며 뛰어다녔다. 불안과 안도 사이를. 약간의 허스키한 듯한 목소리도 참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정은 씨 하면 아마 여러분 기억에 이 영화를 빼놓으실 수 없을 거예요.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내려가 보시겠어요? 저기 저라도 황당할 것 같아요. 저기 같은 일 하는 사람끼리 불우이웃끼리 이러지 말자 언니야. 난 불이웃 아니야. 어우, 저희는 불우해요. 기생충에 같이 공생할 수 있었던 영광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상은 아무래도 저희가 앙상블이 제일 좋았었기 때문에 주신 상이라고 여기고 팀들과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씨 연기를 보고 있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전현 평론가님, 주연을 맡는 이 비중은 적지만 씬스틸러 늘 인상에 남다. 영화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배우에게 진정성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라는데 이정은 배우님을 보면 배우가 아니라 그 역할 그 자체라는 느낌이 들죠. 네. 1991년 연극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사실 이 방송계나 영화계에서 유명하기 전에 이미 연극계에서는 대단한 배우로 소문이 나 있었고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명한 남자 배우들의 연기 선생님을 하신 적도 그래요? 많은 배우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는 동백이 엄마 역할로 나오는데 치매가 걸리지 않았지만 치매에 걸린 척하는 사연 있는 엄마 역할을 썼고요.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애기씨로 불리는 김태리 씨의 유머 역할, 무슨 댁 이런 걸로 많이 나오셨거든요. 네. 하만댁 역할, 또 화제의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는 극중 김혜자 씨의 며느리 역할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죽던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김혜수 씨인데 사실 김혜수 씨 연기도 훌륭하지만요. 거기서 목소리가 없는 인물로 거의 행동으로만 하는 연기를 하는 순천댁으로 나왔던 이정은 배우님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고요. 영화 마더에서 딱 한 장면 나오거든요. 그래요? 김혜자 씨의 이 대배우 김혜자 씨의 뺨을 때리는 역할 한 명 나오는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감히 김혜자 배우의 뺨을 때릴 정도면 얼마나 기가 센 배우냐. 그래서 캐스팅됐다라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배종찬 소장님, 이정은 씨가 참 무명 생활이 길었다. 심지어 40살까지도 아르바이트 생활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2000년 이후에 8년간이나 영화 출연도 없었대요. 어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드라마에도 2013년에야 데뷔를 했다. 보통 이제 연극 배우들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대학로에서 연극 무대에서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데뷔되면 그때가 이제 기회가 되는데 네. 이정은 배우는 그 시간에 한참 걸렸다. 이른바 고진감 됩니다. 아하. 근데 이런 본인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감동적인 거죠. 네. 2000년에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연출가가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극은 해야 되죠. 그래서 신하균, 우연 또 지진이에게 5천만 원을 빌립니다. 어머. 그래서 본인 돈을 써가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고 갚는데 13년이나 걸렸거든요. 세상에. 저는 이정은 배우가 더 빛나는 이유가 제 이 거의 비슷한 또래거든요. 저보다 이제 한 살 더 많은 분인데 그만큼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 이제 위대한 배우가 된 거죠. 그 큰 돈을 선뜻 빌려준 그 연예인분들도 대단하지만 그 약속을 13년 걸쳐 다 갚았잖아요. 그 신뢰가 정말 끈끈하다. 우정보다 그 어떤 우정보다 끈끈하다 이런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정은 씨의 20년 지기 친구가 있대요. 누군지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정은 배우님. 오, 네네. 제가 극단 생활할 때 작품에서 만나서 한 6개월을 대학로에서 같이 조그마한 자취방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밥통에다가 이 밥이 이만큼 있으면 마가린에 간장을 막 먹고 있으면 넌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먹냐. 한 며칠은 막 이렇게 쳐다도 안 보더니 제가 어느 날 그 밥통을 먹다가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온 사이에 그걸 자기가 먹고 있더라고요. 맛있거든요. 맛있죠. 그래서 지금도 저 만나면 이제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와, 이런 대박 사건이 아니 저희가 일부러 인연을 이어서 황석정 씨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두 분이 친구인가요, 심민석 기자님? 예, 뭐 두 분 다 연극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연극계 친구신데 황석정 씨도 굉장히 특이한 분이십니다. 전공이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피리 전공을 했는데 국악과예요? 예, 그래서 이런 악기를 전공하시는 분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쭉 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예고 출신들이 많은데 이때도 보면 동기가 24명인데 그중에 22명이 예고 출신인데 황석정 씨만 좀 특이하게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그래요? 그럼 이제 국악과가 어렵게 들어갔으니 그 전공을 하면 되는데 동아리 활동 중에 이제 연극반에서 오면 선배들이 맛있는 걸 많이 사준다 이 얘기에 넘어가서 이제 연극반에 가가지고 연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학교에서 연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로에 가서 연극 극단에 들어갔는데 뭐 할 수 있는 일은 뻔합니다. 이제 수제비 끓이고 하루에 한 1000장 정도 포스터 붙이고 그러면 연기를 배워서 연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좀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겠다. 왜냐하면 본인 연기를 직접 전공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뒤늦게 한예종에 들어가가지고 연극원에서 연기를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이름을 알리는 그런 배우가 됐습니다. 진짜 얘기 듣고 보니까 이력이 특이해요. 서울대 국악과인데 지금 배우를 하고 있어요. 전희연 평론가님. 대단합니다. 사실은 서울대 졸업 후에 다시 한국예술종합학부 연구원에 들어간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기초부터 다시 배우겠다 이런 의지로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황석정 씨가 처음에 연극 무대에 설 당시만 해도 네. 이른바 여배우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다고 하죠. 뭐 청초해야 된다, 예뻐야 된다. 그러다 보니 역할도 동물, 신 이런 것만 맡기는 경우도 많았었고 남자 배우 역할을 맡은 경우도 많았었고 또 일각에서는 외모 비하하는 너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연극을 하냐 아이고. 성공할 수 있겠냐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뭐 황석정 배우님도 언젠가는 이정은 배우님처럼 국제영화제에서 연기력 하나로 더 조명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런데 황석정 씨도 뭔가 자라오면서 많은 마음고생도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황석정 씨 아버지가 인민군이셨다가 이제 전향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하고요. 또 본인이 스스로 가정에서 이제 어머니에게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 어렸을 때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억이 내면의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연기로 내면이 성장했을 정도로 또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연기를 통해서 아픔을 극복한 것 같아요. 정말 연기는 황석정 씨에게 큰 힘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실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민석 기자님. 예, 뭐 국악 전공이기 때문에 음악 전공이기 때문에 뭐 근데 악기라면서 근데 그러니까 네. 뭐 아무래도 판소리인 줄 알았더니. 리듬이나 뭐 박자나 이런 거에 감각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배우 50주기를 맞아가지고 네. 그 배우의 그 명곡인 그 안개 낀 장충남 공원을 리메이크해가지고 음반을 내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양치승 관장을 만나가지고 또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머스킨 대회에 나와가지고 당당히 2위를 거머쥐기도 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인 거죠. 야, 지금 황석정 씨를 보면 백성원 변호사님 진짜 팔색조 매력이라면 딱 어울려. 머슬킨 대회도 나왔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잘하시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저 잘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엄청난 노력왕이에요. 뭐든지 끝을 보시는. 네. 근데 전 이 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뭘까요? 사람들이 내가 되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나 열심히 안 해. 포기하지 않을 뿐이야. 이 얘기가 굉장히 와닿는 것 같고요. 네. 머슬킨 도전 이후에 또 산에 올라서 나무 800그루를 심은 적이 있었답니다. 어머. 근데 저것도 역시 뭐 포기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냐. 네. 근데 저는 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로 세 분요. 어렵게 이 우여곡절 많은 굴곡진 삶을 살았어도 지금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신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앞으로도 정말 꽃길만 걸으시길 뉴스파이터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